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생존 전략 짜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SK쉴더스가 구조조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권고사직을 거부한 직원들 대상으로 직무와 관계없는 교육은 물론이고 과도한 분량의 시험을 치르게 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된 예스24가 사고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거짓 해명의 늑장 사과까지 소비자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룹 공동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에 나서면서 미래 리딩 금융판을 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미국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하반기 생존 전략 모색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열고 머리를 맞댔는데요. 고원희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부터 사흘간 주요 경영진과 해외 법인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회의는 전영현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과 노태문 디바이스 경험 부문장 직무대행이 주재합니다. 이재용 회장은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추후 사업 전략 등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열리는 연례 행사로 글로벌 각 지역의 법인장까지 대거 참석해 사업부문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마케팅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스라엘, 이란 간 무력 충돌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만큼 공급망 리스크 등을 점검하고 지역별 대응 전략 등도 모색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DX 부문 모바일 경험 사업부는 다음 달 선보일 폴더블폰 신작 갤럭시 Z 플립 7, 폴드 7의 지역별 출시 계획과 판매 전략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은 DX 부문 영상 디스플레이, 생활가전 사업부, 19일 전사 등의 순으로 회의를 열어 상반기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사업 전략 등의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DS 부문도 내일 회의를 열어 영업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전략을 집중 토론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지난 1992년 이후 지켜왔던 1위 자리를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에 빼앗기는 등 삼성전자는 하반기 반도체 사업 로드맵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조직 문화 개선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고원입니다. SK쉴더스가 권고사직을 거절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험에 나서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며 내부 반발이 거센 분위기인데요.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민기식 대표가 내정된 상황이라 당분간 구조조정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쉴더스가 구조조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권고사직을 거절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시험에 나선 겁니다. 노조 측은 사실상 퇴직을 유도하는 수순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면담을 다 했는데 나는 안 나간다, 계속 다닐 거다라고 하신 분들은 다 교육 들어간 거예요. 그 직무와 상관이 없고요. 금요일 날에는 7,000자 내외로 하루 종일 그걸 또 작성을 해야 돼요. 최상 압박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죠. 권고사직 대상자 기준도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과 육아휴직자 등이 포함된 데 반해 중징계를 받고도 권고사직 대상에서 제외된 직원도 있다는 겁니다. 사측은 인사체계 점검의 일환으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 내용과 운영 방식은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노조 측이 면담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이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고 있어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이라는 비난의 화살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 또한 지난 10개월간 SK실더스 노동자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건도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이달 말 SK실더스 새로운 대표로 지휘봉을 잡게 될 민기식 전 프루덴셜 생명 대표. 민 내정자는 2019년 DGB 생명보험 수장으로 판매점을 38개에서 5개로 줄이고 전속 설계사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주도한 인물. 소위 구조조정 전문가로 알려진 민 대표 등판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국내 온라인 예매 플랫폼 예스24가 해킹 사고 일주일 만에 공식 사과문을 내고 보상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사태 초기 거짓 해명과 뒷북 사과까지 소비자 신뢰가 추락하는 모습입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예스24가 오늘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2차 보상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사이버 보안 체계 미비,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신뢰 훼손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랜섬웨어 해킹으로 예스24 앱과 인터넷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공연, 영화, 전시, 도서 예매 등 주요 서비스가 모두 멈췄고 공연 당일 좌석을 확인하지 못해서 관람에 차질이 생기거나 전자책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티켓 전자책 구매자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어제 예스24는 정상 관람이 어려웠던 공연 티켓에 대해 가격의 120%를 환불하고 영화, 전시 등도 순차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보상안과 함께 공식 사과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위기 대응과 정보 공개 방식이 도마 위에 오른 모습. 먹통 상황 초기에 시스템 점검 때문이라며 해킹 사실을 숨긴 데 이어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늑장 대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예스24는 홈페이지의 약 70% 정도를 복구한 상황인데 추후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상안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과 고객 신뢰 회복 방안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예스24가 내놓은 보상안에 따르면 보상 규모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보상으로 인해 단기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KB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그룹 공동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은 단순한 기술 개선을 넘어 데이터와 AI를 결합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래 리딩 금융판을 가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여다 기자입니다. KB금융그룹은 지난달 15일 금융권 최초 에이전틱 인공지능 AI 기반 그룹 공동 생성형 AI 플랫폼 KBGenAI를 오픈했습니다. 해당 플랫폼은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 KB증권 등 총 8개 계열사 협업으로 영업 현장과 고객 요구 대응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KB금융은 은행의 금융상담, PBRM 부문, 증권의 자산관리, 상담 지원 부문, 보험과 카드사별 상담 부문에 대한 우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KB금융은 KBGenAI를 통해 자동 생성되는 투자 리서치, 시황 분석 요약 자료, 기업 분석과 맞춤형 제안서 등을 각 계열사 업무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KB금융은 KBGenAI 결과물을 향후 3년 내 개인금융, 기업금융 등 그룹 주요 17개 업무 영역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AI 전략을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로 연계한다는 목표입니다. 올해 들어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두지휘 하에 KB금융그룹 차원 AI와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 회장은 지난 11일 지주와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그룹 데이터 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며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양 회장은 데이터는 단순한 수직 그 자체보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알고자 하는 바가 명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B금융은 금융정보기술 개선과 내부 시스템 업무 자동화 등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룹 계열사별 AI를 기반으로 한 금융 데이터 마케팅 시스템 구축, 데이터와 AI 중심 리딩 금융 구축이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KG 모빌리티가 2030년까지 신차 7종을 출시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주력인 SUV 라인업에 MPV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ER/EV 등 차세대 전동화 개발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해란 기자입니다. 이제 저는 진단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아픈가? 우리 회사는 왜 어려움을 겪었는가는 파악이 완전히 됐습니다. 이제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KG 모빌리티가 오늘 경기도 평택 본사에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발표하고 SUV 중심 라인업 확대와 글로벌 기술 협력 강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협업을 통해 기술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오랜 시간 축적된 브랜드 정체성도 계승하도록 하겠습니다. SE10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MPV 차급, 친환경 전기차 등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한 신차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KGM은 2030년까지 총 7쪽의 신차를 순차적으로 선보이고 코란도와 무쏘 등 KGM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SUV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고도화해 향후 ER/EV 기술까지 개발 범위를 확대, 차량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MPV 세그먼트에도 진출해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실용형 미니밴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픽업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면서 제품군의 다양성을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 글로벌 협업도 강화해 중국 체리 자동차와 공동 개발 중인 중대형 SUV SE10은 2026년 하반기 출시하며 개발 기간 단축과 원가 절감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GM은 올해 창사 이래 최초 매출 5조 원대 진입, 영업이익 1,729억 원, 판매량 12만 7천 대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신시장 개척과 글로벌 사업 확대로 올해는 해외 수출 비중을 60%에서 7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을 낮추도록 관리 목표치를 제시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차등평가 결과에서 할증 대상에 포함된 저축은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업계 부담이 커졌습니다. 연체율 규제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업계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저축은행 업계에 연체율 관리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연체율 목표치로 7에서 8%를, 연말까지는 5에서 6%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업계에 주문하며 경영진의 연체율 보고 책임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의 평균 연체율은 9%, 지난해 말보다 0.48%포인트 높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은 13.65%, 가계대출 연체율은 4.72%로 나타났습니다. 자산 건전성이 악화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매각 등 자구책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발표한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 결과에서 저축은행이 다른 업권에 비해 할증 등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보는 매년 부보금융사의 재무 건전성과 리스크 지표 등을 평가해 예보료율 등급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저축은행 업권의 재무 건전성 악화가 등급 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표준 예보료율은 0.4%, 시중은행의 5배, 보험사와 증권사보다도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차등평가 결과 할증이 추가되면서 일부 저축은행은 연체율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함께 예보료 부담까지 높아져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예보료 할증이 평가제도에 따라 산정된 결과라는 점은 받아들이면서도 회복을 위한 구조조정과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건전성 관리 강화와 예보의 정량평가 기준이 나란히 작동하면서 저축은행들은 규제와 비용 압박을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요구했습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국가 안보는 물론 국내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간 반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요. 점점 거세지는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구글에 이어 애플도 우리 정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센 가운데 지도 반출은 국가 안보와 국내 기업 경쟁력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새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애플은 어제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의 축적에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5,000대의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됐습니다.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는데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애플이 이 같은 데이터에 관심을 보이는 건 애플 기기의 위치 관련 기능과 자사 내비게이션 기능,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등을 고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됩니다. 애플에 앞서 지난 3월 구글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지만 심사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 지도 데이터 반출 심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관부처와 함께 협의체를 열고 관련 사항을 논의해야 하는데 새 정부 들어 장관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새 정부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당이 지도 데이터 반출에 대해 안보, 디지털 주권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빅테크들이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국내 서비스를 본격 확대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데이터를 선뜻 내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만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이 변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고정밀 지도 반출 제한을 무역 장벽으로 지적하는 등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일각에선 새 정부가 울며 겨자 먹기로 빅테크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구글에 9월 중 애플의 심사 여부를 결정해 답을 줄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포항시 영일만 일대 유전을 탐사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길을 잃은 모습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시추 탐사 관련 내년도 정부 출자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동해 심해 유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예산이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산업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내년도 정부 출자 예산을 영원으로 책정한 예산 제안서를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2차 시추 탐사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와 정부가 절반씩 공동 출자에 개발하는 방식이었는데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자본 잠식 상태라 정부 자금이 절실한 상황. 석유공사는 2차 탐사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과 협상을 통해 투자를 받기로 결정했는데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면서 오는 20일 마감 예정이던 투자 유치 입찰 시한도 다음 달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확실한 자금줄인 정부 예산이 메마르며 동해 시추 탐사 사업이 동력을 잃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전 정부에서 추진한 사업이었던 만큼 예산 미편성 방식으로 전 정부 지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자원 개발에 대해 정권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석유산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원유 개발 사업은 전체 석유산업 밸류체인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50에서 70%에 달하는 등 에너지 안보 강화와 경제적 효과 파급력이 큰 사업입니다. SK 어스온과 GS 칼텍스 등 국내 기업은 해외에서 원유 개발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국내에 이렇다 할 원유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한편 새 정부는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를 결합한 에너지 믹스 등을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큰 축으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난해 KBO 리그가 프로 스포츠 사상 최초 1,0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올해도 연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최근 KBO는 MZ세대를 겨냥한 여러 야구 마케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구단 공식 굿즈 판매부터 피칭존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마련돼 있는 KBO 스토어에 진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0개 프로야구 구단 유니폼부터 직접 공을 던져볼 수 있는 피칭존까지. 서울 신사논현점에 위치해 있는 KBO 굿즈 공식 판매점인 KBO 스토어입니다. 프로야구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9월 KBO는 문구 사무용품 기업 오피스디포 코리아와 협업해 KBO 굿즈 공식 판매점 KBO 스토어 1호점을 오픈했습니다. 해당 지점에는 굿즈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공간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선수들의 라커룸을 재현한 포토존에서는 응원하는 구단 유니폼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고 피칭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피칭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KBO 스토어 신사논현점은 롯데, 기아, 두산 등 국내 최초 KBO 10개 구단과 국가대표, 올스타까지 다양한 야구 굿즈 상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야구 팬들 사이에서는 이미 성지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지점은 가오픈 당시 보름간 2만 명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가오픈 후에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고객들이 꾸준히 방문 중이시고요. 저희도 매출에 영향이 많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구단에 있는 팀들이 다 모여 있고 또 오셔서 직접 입어보시고 같이 또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와 문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는 사상 최초 1,0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올해는 2012년 이후 6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달성하면서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기에 발맞춰 최근 KBO는 MZ세대 관람객을 겨냥한 야구 마케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 SPC 삼립과 손잡고 출시한 크보빵은 출시 3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넘어섰고 이외에도 도미노 피자, 포토이즘, KST파이 등 다방면으로 콜라보를 진행하며 마케팅 다양화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KBO 야구 팬들이 와서 구경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온라인에서 품절되는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오면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와서 그냥 사지 않더라도 구경만 하더라도 와서 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 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는 프로야구. 앞으로 더 다양한 콘텐츠와 콜라보를 통해 명실상부한 스포츠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진민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서울시 성북구 고려대학교 의료원 메디사이언스 파크에서 정몽구 미래의학관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설립한 의학연구센터로 백신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시설과 첨단 인프라가 구축됐습니다. 정몽구 미래의학관은 국내 첫 민간주도 전주기 백신 개발 플랫폼을 마련하고 국내 백신 주권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지난 2021년 국산 백신 개발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고려대 의료원에 사제 100억 원을 기부했으며 고려대 의료원은 정 명예회장의 뜻을 되새기기 위해 연구센터를 정몽구 미래의학관으로 명명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몽구 미래의학관이 대한민국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보건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이사회를 열고 OLED 신기술을 위해 1조 2,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파주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세대 OLED 신기술과 관련한 설비 투자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그룹 통합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이로써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주요 플랫폼의 노조가 모두 결성된 만큼 새 정부 들어 노조 활동이 탄력을 받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코스피가 장중 2,990선까지 오르며 3,000포인트 달성을 눈앞에 뒀습니다. 중동 정세가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장중 순매수로 전환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대거 사들이며 급등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매물을 던지며 지수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친환경차가 내수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1.8%로 내연 기관차를 앞질렀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